네, 2편 이어서 진행하겠고요. 오늘은 2022년 1월 8일이고요. 00시 51분쯤 됐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콜로라도 볼더, 유업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사람, 그죠? 이 볼더면은 덴버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바이어라고 하면은 이런 질로, 이런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동산 테크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들, 부동산 테크 기업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하겠죠. 빅데이터 기업들이 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실제로 거래가 편하게 이제 해주겠다. 일반 개인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자산을 사들여서 반대로 월스트리트에 중개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ome flipping is an old business.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낡은 집, 좀 못한 집을 개조해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걸 홈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하고 같이 집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요거는 전통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산업을 모바일화, 데이터화해서 그걸 수집하면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has resonated with customers during the pandemic. 이때 잘 이제 소비자들과 고객과 공감하면서 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지만, 그죠? The three largest iBuyers acquired more than 27,000 homes in the third quarter of 2021, nearly twice as many as they bought in the previous 3-month period. 그 전분기에 비해서 2021년 3분기에는 그죠? 27,000개의 주택을 이 세 개의 소위 얘기해서 미국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산 게 2분기 대비 2배란 얘기죠. 그리고 이때 9월달 말에 이 회사들이 10조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 자기 돈입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뿜어준 돈이었겠죠. 그죠? 꽂아준 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y're also flush with cash, having raised more than 30 billion to acquire and develop rental hous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그죠? 아무튼 30조의 총알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죠? 월스트리트에 어마어마한 자금력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Zillow spokesman 뭐 나오네요. 대변인 얘기가 나오는데 Leveraging these varied sales channels is common among all iBuyer companies in the space, with the noted exception that Zillow is selling these homes as we exit iBuying, while other iBuyers will continue these sales practices in perpetuity, he said. 그러니까 이런 기관 투자자들,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KKR, Blackstone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한테 파는 이런 행태가 지속될 거는 겁니다. 영원히. 질로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행태를 안 보이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동산 데이터 회사들. 이 perpetuity는 영구 채권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유법으로 쓴 거죠. Investors accounted for more than 18% of all U.S. home sales in the third quarter, according to research from Redfin Corp, the highest share since at least 2000. Atlanta was one of the most popular markets, with investors buying 32% of homes sold during that period. 이걸 보면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3분기 2021년 3분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산 비중이 한 18%밖에 안 됐지만, 그죠?
요것조차도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 선벨트 그 주 중에 하나죠.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흑인 비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기관 투자자 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32%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사실 주식도 많이 거래야 하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없는 비상장 기업을 사실 밸류에이션 하는데 도 같은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 펀드들이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그 부담만 없다면은 주택을 인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왜 그러냐면 주택 중에서도 저평가 지역을 이 데이터, 그죠? 부동산 데이터 업체들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마찬가지죠. 뭐 강남구에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10억이 올랐는데 옆에 송파구에서 한 3억만 올랐다 그러면은 아 이거 너무 적게 오른 거 아니야? 그러고 송파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송파구에서 쳐받으면서 강남하고 갭이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또 반대로 그게 상승 구간이라면은 강남에 꽤 싸 보이네 하고서 이제 강남 가격을 밀어 올린다시피 이렇게 비교법을 통해서 저평가 지역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저평가가 어디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Where Wall Street and Silicon Valley meet. 그죠? Metro Atlanta is a hot spot for iBuyers selling to big landlords. 그죠? Autom Data Solutions라는 데서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읽고 제가 이제 써놓은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loomberg analyzed flips in census tracts where the median home value was between 40th to 60th percentile. Neighborhoods where properties should be affordable for regular families. In these parts of Greater Atlanta, iBuyers were 60% more likely to flip homes to investors and other entities in predominantly non-white areas compared with those where white people are in the majority. In Metro Phoenix, where iBuyers flipped more than 4,500 homes last year, the rate was 41% higher. In Greater Charlotte, the iBuyers were 3 times as likely to do the flips in non-white areas.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 뭐 디테일보다도 유색 인종이 있는 백인 지역 말고 유색 인종이 있는 지역에서 더 홈 플리핑을 더 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샬럿이라는 곳에선 3배 정도 더 했다는 겁니다. 이 플리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수 후 더 비싸게 팔기. 요거를 심하게. 근데 이제 비싸게 판 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튼 왜냐면은 보유세 부담만 제가 써놨는데 보유세 부담만 없다면 저평가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시세 차익도 커질 수 있고요. 그죠? 레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게 토지에 대한 또 건물에 대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죠?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지역보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래 가치 수렴한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가치주, 그죠?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이제 그죠? 프라이빗 에퀴티 펌들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소위 서울 중심지에 있는 그죠? 강남권이나 아니면은 여의도, 마포 이쪽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비하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적인 가격의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동포들께서 많이 있는 곳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다거나 아니면은 달동네다. 뭐 그런 동들이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있다고 하면 사실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안 올랐다고 하면은 다량으로 매수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쪽이 그죠? 아무리 중심지에 있는 게 그런 걸 이제 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 보면은 주로 소위 얘기해서 저평가 지역만 노린 겁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저도 집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9.13 대책으로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 6억 이하 8호제곱미터 이하는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꾸준히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규제가 생긴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호제곱 이하의 물건들이 수도권에서 잠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공급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임대사업자들이 이 물건을 왜 내놓습니까?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해야지만이 자산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유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8호제곱 이상의 물건을 이때 이후에는 찾게 됐습니다. 그만큼 잠겨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보유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못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백인 동네에 비해서 유색인종 있는 동네들이 집값이 현격히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한 기사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다뤘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McDonough, Georgia is a hotspot within a hotspot. Roughly 30 miles southeast of downtown Atlanta, it's a city about 29,000 where 2/3 of residents are black. The population has surged over the past 2 decades amid a suburban building boom. Much of the town sits in one of the zip codes where iBuyers are most active nationally, selling more than 100 homes last year, according to Bloomberg analysis of the property records, which were compiled by Atom data sources. About 70% of those houses went to investors, many without ever being listed. 다른 한면이 뭐냐면 이런 저평가 지역은 나중에 또 revitalization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죠. 그걸 노릴 수가 있고요. 보면 인구 유입이 많은 곳,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유색인종 지역, 그리고 남부 쪽을 노렸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돈이 있으시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그리고 오히려 백인들이 많은 도시보다 아무튼 이제 흑인들이 좀 여기도 보면은 3분의 2가 흑인이 있는 지역이죠. 그죠? 2/3, 그죠? 이런 지역. 그리고 살기 좋은 남부 이런 데를 좀 노려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죠? 보유세가 물론 우리나라 한 3배는 봐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요런 쪽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어디에 맞물려면 왜 지금 시점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샀는가? 결국에는 집이 부족하다는 거를 데이터를 누가 제공해 줬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질로라는 회사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수없는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것. 집을 구하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거를 중개사들 따로따로 해가지고 집합해 보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채팅이나 이런 검색 수량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렌트를 찾는 사람 대비 실제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집의 숫자가 적다는 걸 판단을 한 그 정보가 지역마다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그 특정 지역을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너십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죠? 100개의 그 집
집들이 지난번에 이제 요 지역만 맥도날드 조지아에서 팔렸는데, 그죠? 다 70%의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짓누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그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미국 CPI에는 또 인정 그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그 6.8% 상승. 그래서 여기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죠. It's troubling, Fields said. It's just going to make it that much harder for people who might otherwise be in a position to acquire a starter home. 그래서 신규 진입하는 우리 MZ 세대들이 집을 사는데 더더욱 이제 힘이 든다.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더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의 가격 상승의 문제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넓게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한국의 사정이나 소위 뭐 미국의 사정이나 여기 다시 갖고 오겠지만 95년도 물론 폭등한 건 사실이지만 95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좀 띄워볼게요. 9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득 대비 PIR이죠. PIR의 상승분을 보면은 이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이었고요. 포르투갈이나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좀 낮은 게 이해가 가고 한국은 그만큼 굉장히 주택 공급 정책을 이 정부에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도시화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공급을 굉장히 잘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득이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죠? 빨리 좋아졌기 때문에 PIR 비중은 오히려 떨어진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1995년도에 체감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격도 그때는 굉장히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못지않게 비쌌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